예, 안녕하세요. 낙타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매매 원칙도 세웠고, 우리가 계좌도 만들었고, 차트도 세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매매를 해봐야겠죠. 주식을 하기 위해서 캔들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장이 시작하고 매수와 매도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 어디서 되고 매도가 어디서 되고 그런 것들을 캔들로 나타낸 거죠. 일봉이면 하루 동안, 주봉이면 한 주 동안, 월봉이면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연봉이면 몇 년 동안 일정한 그 기간에 매수와 매도세의 흔적을 시간, 일정한 시간에 그 가격들의 변동을 매수 매도의 흔적을 캔들로 표현한 거죠. 추세도 알 수 있고요. 위쪽으로 가는지 아래쪽으로 가는지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있어요. 매수세, 매도세의 힘, 그 힘의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가, 이 종목이 좋은 차트인지 나쁜 차트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고 나쁨을 구별할 줄 알면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캔들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생각, 같은 관점으로, 같은 매매법으로, 같은 기준, 같은 원칙으로 매매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같은 캔들이지만 같은 보조지표지만 저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도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것들이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너무 편견을 갖지 마시고요. 제 기준을 저는 이렇게 그 의미가 실상 세상에 알려진 것과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더라도 낙타 너는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고요. 생각해 주시고요. 이 채널에서 제가 이 차트 보는 방법들을, 차트 공부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녹화를 해서 올릴 건데요.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딱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선은 제가 정리하는 대로 간단하게 익히시고요.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이렇게 있듯이 차트 공부를 하려면 이 정도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라는 식으로 빠르고 속성이죠. 빠르게 간단하게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이런 의미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고수분들은 뭐 이런 거 어차피 안 보실 거고요. 초보자분들이 낙타가 장착하고 있는 기초, 네가 이런 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두고 매매를 했구나 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게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앞으로 단계별로 올릴 건데 하나하나씩 숙지하고 익히신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계단을 오르기 편하실 겁니다. 계속 영상을 돌려보시면 자연적으로 숙지가 되실 거고요. 우리가 차트 매매를 하려면 캔들을 알아야 합니다. 캔들은 글쎄 뭐 인터넷이 좋잖아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은 공부를 원하시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캔들이 뭐 양봉이랑 음봉, 빨간색 캔들은 이렇게 양봉과 음봉, 이 파란색과 빨간색 이 색깔만, 생맥만 아니면 주식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캔들이 더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가지 캔들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들은 몰라도 주식하는데 뭐 지장은 없지만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요 다 나오고요. 이렇게 무슨 캔들 다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따로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제가 하나씩은 이렇게 화면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한 번씩 남겼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화면을 멈춰서 하나씩 확인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하나고요.
당일 시작한 가격보다 마감한 종가 가격이 시작한 가격보다 위에서 높게 끝나면 빨간색으로 양봉이 되어서 끝납니다. 당일 시작한 가격보다 낮게 끝나면 분봉으로 파란색입니다. 파란색과 빨간색만 아시면 됩니다. 매수와 매도가 싸운 그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봉이면 그날의 흔적이고요. 주봉이면 그 주의 흔적입니다. 그걸 캔들을 하나로 표현한 거고요. 월봉이면 그 달이겠죠. 연봉이면 이 1년 동안 이 캔들이 1년입니다. 하나의 1년. 월봉은 이 하나의 한 달이겠죠. 하나의 한 달입니다. 그럼 이 안에는 몇 주의 캔들이 합쳐져 있는 거고요. 이 주봉 캔들은 이 캔들 하나에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이 들어있는 캔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움직였던 흔적입니다. 그러면 이 캔들 안에는 일본 캔들이 몇 개가 있을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거래일을 합니다. 5거래일. 주봉 캔들 하나에 일본 캔들 5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일본 캔들 하나는 날 당일의 움직임입니다. 다음 분봉으로, 그렇죠. 분봉으로 들어가면 60분봉이죠. 그러면 1시간마다 이 캔들 하나가 1시간짜리입니다. 1시간 동안의 흔적입니다. 1시간 동안의 흔적. 그렇죠. 이걸 다 합치면 그날 당일의 움직임이고요. 이렇게 쪼갤수록 캔들 하나에 30분, 15분, 10분, 5분, 3분, 1분 이 캔들 하나가 1분 동안의 움직임이고요. 또 초도 있고 틱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봉을 보면 월봉이 1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을 보고 월봉 캔들이 어떻게 1년 동안 12개 캔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예상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런 걸 건너뛰고 다른 거를 배우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연봉 캔들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캔들의 월봉 캔들이 12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이니까요. 21년이죠. 여기 21년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요. 올라갔습니다.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가격 이쪽에다 그릴게요. 가장 높은 가격 여기입니다. 가장 낮은 가격 여기죠. 시작한 가격 여기입니다. 지금 끝난 가격입니다. 여기서 끝났죠. 현재는 아직 올해가 안 끝났지만 지금 현재 이번 달 저기서 끝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한 가격 끝난 가격입니다. 파란색인 이유는 시작한 가격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내려갔기 때문에 올해 시작한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낮기 때문에 연봉은 파란색인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보고 이 월봉을 보고도 이 연봉 캔들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연봉 캔들을 보고 월봉 캔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되시면 캔들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올해 시작한 가격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낮기 때문에 파란색이고요. 시작한 가격보다 낮으면 파란색입니다. 시작한 가격보다 높으면 현재 가격이 높으면 빨간색입니다. 이 캔들을 보고 캔들이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됐든 반대로 됐든 이 월봉 캔들 하나를 보고 이제 주봉 캔들도 예측이 돼야겠죠. 한 달에 뭐 4주에서 5주니까 캔들이 4개에서 5개겠죠. 대충 4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캔들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살짝 윗꼬리가 있고요. 윗꼬리는 좀 깁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캔들이. 그렇다면 높은 곳은 여기니까요. 주봉 캔들이 4개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대신 이제 양봉이니까 시작은 여기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렇죠. 여기서 끝났겠죠. 이렇게 됐거나 아니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또 파동 공부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시가부터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이렇게 뭐 해보는 겁니다. 연날 시작했습니다. 연날 시작해서 내려갔다가 이렇게 어떻습니까? 쌍바닥이 보이네요. 그래서 캔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 흐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어렵나요? 시작부터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시작부터 어려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죠.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 고점 찍고 내려와서 이렇게 끝난, 아니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찍고 올라가서 이것도 됩니다. 이 안에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하다 보면 그려집니다. 오늘 흐름이 어땠는지, 움직임이 지저분했는지 깔끔했는지 그런 성격들을 알 수 있고요. 양봉이 크면 좋은 캔들인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많이 상승했으니까요. 저의 매매는 빨간색과 파란색, 이 생맥만 아니면 누구든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시가와 종가를 알아야 합니다.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곱하기 이 정도만 산수만 할 줄 아시면 제 매매를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날 시작해서 그날 끝났습니다. 양봉입니다. 그날 당일 매수한 사람이 많아서 다 잡아먹고 다 사서 장대봉으로 끝났습니다. 빨간색이죠. 다음날은 어떻습니까? 시작했습니다. 이 장중에 사고 팔고 했겠지만 결론은 끝은 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 다음날은 하루 종일 잘 힘겨루기를 하면서 시작 거의 비슷하게 끝났지만 시작한 가격보다 살짝 낮게 끝나서 음봉이 된 겁니다. 시작한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낮으면 음봉입니다. 이런 걸 누가 모르냐고요? 이런 강의를 하고 있냐고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남긴 영상이고요. 이 안에서 이 캔들을 봤을 때, 일봉 하나의 캔들을 봤을 때 음봉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예측이 되셔야 됩니다. 주식을 오래 하면서 이런 것도 아직 안 된 사람 많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양봉이 지금 연속적으로 힘이 매수세가 더 세고 매수세가 더 세고 매수세가 더 세고 지금 방향성이 보이죠? 지금 위로 가고 있습니다. 위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보입니다. 힘의 크기, 양봉이 크죠? 양봉이 큽니다. 이게 연속적인 양봉은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양봉이 큽니다. 음봉이 작고요. 그죠? 힘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연속적으로 얘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구나. 초보자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땐 양봉이 큽니다. 하락할 땐 음봉이 큽니다. 양봉 크기보다. 보시나요? 상승할 땐 양봉이 크고요. 음봉이 작습니다. 연속적인 양봉은 합치시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양봉입니다. 어디서 사야 될까요? 이런 차트를 내가 봤다면 여기서 사볼 수 있었겠죠.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그날 매수하시면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금 고점에서 큰 하나로 합쳐야 되니까 큰 음봉이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차트를 봤다면 살 수 있을까요? 언제 사야 할까요? 지금 이번달 양봉입니다. 좋다고 판단되는 거죠.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올라갔고 내려갔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파동도 방향성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네가 2년 동안 올라오고 살짝 내려갔지만 올해는 좀 내려갔지만 올라오는 중에 올해가 지금 끝나가는구나. 네가 몇 개월 동안 올라오고 그렇죠. 올해 조금 몇 달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시작한 가격 근처로 올라가고 있구나. 주봉입니다.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하고 있구나. 몇 주 동안. 자, 일봉을 봤을 때 큰 하락을 하고 그 하락 살짝 반등을 한 다음에 떨어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비추세 구간에서 한번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중이구나. 이게 해석이 되시면 그렇죠? 추세가 보이고 방향성도 어디로 위인지 아래인지 옆인지 알 수 있고 이 차트가 좋은지 나쁜지 오늘만 봤을 때는 좋죠. 연속적인 양봉이 떴으니까 네가 조금 더 가거나 조금 살짝 눌렸다가 또 갈 수 있구나.
옆으로 갈 수 있겠구나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언제 사야 할까요? 상승할 땐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습니다. 작은 음봉이 나오면 사볼만 하겠죠. 큰 음봉이 나오면 하락할 땐 음봉이 크다 그랬잖아요. 큰 음봉이 나오면 안 사면 되겠죠. 다양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이가 2년 동안 올라오고 오래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중인데 아직 이번 연도가 안 끝났구나. 내가 1년에 한 번씩 산다면 상승할 때는 크고, 그렇죠? 상승할 때 양봉이 큽니다. 이건 음봉이 작습니다. 음봉이 크면 안 사는데 음봉이 작습니다. 이번 연도에 내가 사서 다음 연도에 이게 빨간 게 나온다면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내가 이번 연도에 만약 샀어. 내가 1년에 한 번씩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봉이기 때문에요. 가정합니다. 다음 연도에 양봉이 나온다면 N자형 상승이라는 상상도 할 수 있고요. 시나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이번 연도가 이제 보름 남았어요. 제 영상 올리는 기준으로는요. 이 날짜 기준으로는 네가 올해 이 음봉을 양봉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는데 또 역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내가 샀는데 다음 연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연봉이 캔들이 마감되려면 12월 30날 그 해의 마지막 달에 캔들이 결정되겠죠. 아직 이게 빨간색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올해 내가 이거 샀는데 내년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내년에 내가 또 분할로 사면 지금 평균 단가가 여기인데 이쯤에 사면 요즘 평균 단가가 되겠구나. 그러면 그 다음 해에 양봉이 선다면 이게 전고점을 넘든 안 넘든 내 평균 단가는 여기니까 나는 수익이구나 라는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겠지요. 생각해 보시고요. 자, 월봉입니다. 지금 고점에서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는데 내려올 줄 알았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구나. 그럼 이번 달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양봉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지금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꼬리 치고 내려오는 꼬리 양봉도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면 흐지부지하고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가 내년에 이렇게 또 양봉이 뜰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월봉을 보고 산다면 월말에 이번 달 말일날 또 이게 종가가 형성되겠죠. 내가 그냥 여기서 사면 내년에 다음 달에 이렇게 올라가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구나. 정고점이 저항이겠죠. 저기가 목표면 내가 먹을 폭이 10% 20% 되겠구나. 내려간다면 그에 대한 대처도 생각을 해야겠죠. 상승할 땐 양봉이 크구나. 그럼 작은 음봉이 하나 나와주면 큰 음봉이면 하락할 때 음봉이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안 사야지. 작은 음봉이 나오면 한번 사볼까? 또 내려가면 분할로 몇 번까지 내가 한번 3번 4번까지만 나눠서 사볼까? 그 다음에도 떨어지면 그게 음봉이 하나가 되면 장대 음봉이니까 들어줄 때 도망을 가던가 손절을 해야겠구나. 중간에 양봉이 끼면 작은 음봉이 돼버리는구나. 그렇죠. 그렇습니다. 언제 사는지 언제 파는지 첫 강의부터 여러분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은 음봉을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음봉이 크죠. 여기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렇죠. 이걸 피할 수 있었겠네요. 음봉이 큽니다. 하지만 음봉도 많이 나왔지만 이거보다는 작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사볼만 했을까요? 사볼만 했겠죠. 여기서부터 벌써 수익을 받거나 기다렸으면 좀 떨어졌겠지만 오늘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그냥 음봉이 크죠. 앞전에 음봉보다 음봉이 크니까 매수를 안 했겠죠.
이날 신규로 봤을 때입니다. 이렇게 뭐 따로 밑에서 저렴한 가격에 모아가는 매매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캔들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그 시점마다의 진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럼 여기서 매수 안 했다 치면 계속 쳐다보고 있었겠죠. 연봉이 크네, 연봉이 크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양봉이 나옵니다. 큰 양봉이 나오면서 그만큼을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음봉이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잡아먹는 양봉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음봉 다 잡아먹고 큰 양봉이 나왔네. 그 다음에 작은 음봉이 좀 나와줬으면 내가 사볼만 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핸들로만 봤을 땐 그렇고요. 부가적으로 이제 쌍바닥도 있을 거고 이평선 올라탄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추세 전저점을 깨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는데 캔들만 본 겁니다. 캔들만 봤을 때는 하락 신호가 계속 있다가 갑자기 반전형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큰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음봉이 나왔을 땐 사볼만 하다는 거죠. 그런 기준을 세우고 다양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주식을 아예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이것을 보고 캔들 매매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준을 언제 사야 됩니까? 우상향으로 틀었을 때 방향성이죠. 캔들이 윗방향으로 가격이 위로 올라가는 그 방향 추세, 캔들의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에서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작은 음봉을 노리는 겁니다. 그게 결론이겠네요. 상승할 땐 양봉이 크고요. 하락할 땐 음봉이 큽니다. 차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보고 외운 걸로 했다는 말을 할까봐 아무거나 찍겠습니다. 휴센텍이고요. 대충 봐도 보이죠? 상승할 땐 양봉이 큽니다. 예, 양봉이 크죠? 대충 봐도 큽니다. 그래서 생맥만 아니면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락할 땐 갑자기 음봉이 커지죠. 하락할 땐 음봉이 커집니다.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제 기준은 이거지만 내가 단기 매매를 하느냐 중단기 중장기를 하느냐 해서 달라집니다. 단기 매매일 때는 갑자기 이렇게 기어가던, 자,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캔들을 보고 비추세, 내가 이 종목을 한 달 동안 째려보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요. 내가 이 종목 기업을 공부를 했고 사고 싶은데 이쯤 됩니다. 이쯤 6월 7월쯤에 내가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작은 캔들만 나오면서 옆으로 기어가고 뭐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빵 하고 연속적인 양봉이 나오면서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내가 여기서 한 달 동안 쳐다봤는데 아무런 신호가 없다가 드디어 큰 양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발 작은 음봉 하나만 주세요. 작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한번 사보는 겁니다. 내가 한방 매수면 손절을 정했을 거고, 분할 매수면 몇 분할, 2분, 3분할, 5분할, 10분할 분할 매수를 정했으면 3분할이면 1차 매수 딱 들어가는 거죠.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이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날 당장 다음날 10% 갔네요. 다음날에 그냥 홀라당 팔았든 쌍봉 볼 때까지 안 팔 거야. 20선을 이탈할 때까지 안 팔 거야. 그런 또 매수와 매도 그런 영상도 올릴 겁니다. 근데 어찌 됐든 1차 매수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캔들 매매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캔들을 상승할 땐 양봉이 크고 하락할 땐 음봉이 크다. 이거만 지금 외웠는데 벌써 언제 내가 살 수 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 사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홀라당 팔았든 보유하고 있든 음봉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불타기도 할 수 있고요. 연속적인 음봉이 나와버리면 또 음봉, 또 음봉, 매도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음봉이 커져버리면 이제 하락 신호니까요. 매도의 시점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 매수가 평단이 여기인데 여기를 이렇게 떨어지면 장대 음봉이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팔았어. 여기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팔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양봉이 크네. 조그만 음봉이 나오면 또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음봉이 나옵니다. 또 1차 사는 겁니다. 너무 높아요 라고 하면 안 사고 기다리는 거죠. 20선에 가까워질 때까지. 그런 건 조금 더 디테일한 거고요. 일단 지금 캔들만 보는 겁니다. 캔들 매매만 하는 겁니다. 지금 캔들 매매만. 음봉이 사고 또 커졌습니다. 음봉이 사고 다음날 안 팔았는데 떨어졌어요. 또 추가 내가 분할 매수
원칙이 있었으면은 여기서 1차 들어간 거니까 2차 들어가겠죠. 근데 수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1차 상승 구간이라 하고요. 나중에 진도 나가면 더 배울 거지만 1차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2차 상승 구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기서 단기 매매를 했든 끌고 가는 매매를 했든 이건 안 팔고 가져갈래요. 어디서 팝니까? 여기서 샀어요. 가다가 불타기를 했든 안 했든 버텨요. 음봉이 커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버텨요. 음봉이 작아요. 양봉이 커요. 음봉이 좀 이날 좀 커졌어요. 그러면 다음날 일단 올라가면서 좀 챙겨야겠죠. 여기서 좀 몇 프로가 올라갔는데 일단 한 방에 매도할 걸 하면 이날 조금 커졌죠. 이날 팔아야겠죠.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매도가 되면 아깝잖아요. 그죠? 그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상승폭을 되돌리더라도 확실한 신호에 매도하겠어라는 원칙이 또 있다면 이날 팔아야죠. 이날 장중에 이날 이탈할 때 팔던가. 그리고 나중에 쌍봉과 쌍바닥을 배울 건데요. 이탈하면 이탈한 곳까지 반등을 줍니다. 이때 매도하면 됩니다. 고로 일단 캔들만 봤을 땐 요날 이렇게 음봉이 커진 날 일단 너무 많이 하락했으니까 일단 무방비 상태겠죠. 일단 놔두고 조금 더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겠죠. 이날 매도 신호가 나왔구나. 심상치가 않다. 이제 매도를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주가는 죽더라도 쌍봉을 만들고 죽습니다. 쌍봉을 만들고 죽어야 돼갖고 살짝 올라옵니다. 이때 매도하는 거예요. 좀 아까워도 요거 못 먹어도 이 매도 신호를 알았으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투매 동참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떨어지고 있을 때 파는 거 아닙니다. 이때 오히려 샀으면 샀지 절대 떨어지고 있을 때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할 거였으면 떨어질 때 여기서 매도해야 돼요. 아싸리 매도할 거면 여기서 홀라당 팔아먹고 맨날 눈치채고 20선 2탄을 즉시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서 바로 손절 나가야 돼요.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져도 절대 팔면 안 돼요. 자, 내 오리진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볼까요? 네, 주봉으로 봐도 보입니다. 하락할 때 음봉이 큽니다. 네, 양봉이 나오지만 이게 하나로 보이는 눈을 만드시면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이게 하나라고 보시고요. 확연히 작죠. 그렇죠? 여기는 비추색 구간인 거죠. 내가 처음에 여기서 발견을 했으면 내가 살 곳은 없는 겁니다. 내가 살 때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샀으면 이꼴을 당하는 거죠. 매도를 안 했다고 치면 예를 들어 내가 매매하는 기준이 캔들만 갖고 매매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매를 안 합니다. 이꼴을 면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좀 캔들이 커졌어요. 이거보다 좀 커졌어요. 좀 지켜봅니다. 살짝 사보는 거예요. 음봉이 작으니까요. 아무데도 안 사다가 갑자기 거래도 들어오고 엄청난 거래가 들어왔네요. 양봉이 딱 커집니다. 그렇죠? 딱 봐도 크잖아요. 이거보다 크잖아요. 그죠? 다음에 그러면 작은 음봉이 나오면 한번 1차 매수를 해볼까 하면서 손절도 기준을 잡는 거죠. 이 양봉이 시가라던가 3% 몇 프로 마이너스에 손절하겠다는 원칙을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는 겁니다. 작은 음봉이 나왔네. 이번 주가 마감이 된 금요일입니다. 한번 사보는 겁니다. 또 떨어졌네. 장중에 고가가 2% 올라갔었네요. 2%에 내가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지금 1.6%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요 장중에 저가가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면 이게 일봉이라고 가정하고 다음날 떨어졌어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가만히 냅둬도 됩니다. 좀 더 밑에서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고가 20%까지 갔네요.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이런 단기 매매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냅두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안전하게 반을 챙기고 욕심을 내볼까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겁니다. 냅뒀다면 그렇죠. 다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20%나 상승을 했으면 인간적으로 좀 챙겨야 되겠죠. 안 챙겼다 칩시다. 다음날 고가가 10%까지 가면서 매수가 위로 한번 또 찔러주네요. 도망갈 수 있는. 그래서 주가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이탈을 해도 반등을 하고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반등하고 내려가든가 계속 가든가. 큰 음봉이 나왔네요. 여기서 다 팔았다 가정을 하고 이제 큰 음봉이 나왔으면 안 사는 겁니다. 당연히 안 사겠죠. 살 데가 없습니다. 안 샀으니까 이 꼴을 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거래가 이번엔 더 들어오고 큰 양봉이 딱 떴습니다. 거래는 더 들어왔습니다. 그럼 조그만 음봉을 하나 줄래?
이게 빨간색이지만 저번 앞에 캔들보다 낮게 끝나면 운봉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랗게 나오죠. 사도 되고요. 샀으면 이렇게 됐겠네요. 한번 사보는 거예요. 일단 1차 없으면 일단 1차 사보는 겁니다. 그냥 이게 하분봉이죠. 이게 양봉이면 지금 이거는 이거에 비해 좀 작습니다. 그러면 분할 매수 한다 생각하고 1차로 사는 겁니다. 한번 사고 또 떨어지면 또 사지 뭐. 2분할 3분할 하지 뭐. 떨어졌네요. 네. 지금 현재 이 상태고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뭐 한 줄 더 떨어지든 세 줄 더 떨어지든 수익을 보고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가 워낙 많이 터져서. 넥슨 GT 볼까요? 상승할 땐 양봉이 크고요. 음봉이 작습니다. 이게 다 눌림목입니다. 하락할 때는 음봉이 커지고요. 양봉이 작습니다. 작은 양봉은 반등입니다. 또 하락할 때 음봉이 크고요. 음봉이 크고요. 양봉이 나왔지만 이 음봉보다는 작네요. 옆으로 이제 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단 캔들 매매 기준으로 매수할 때는 없습니다. 양봉이 커지길 기다립니다. 계속 떨어지죠. 어라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양봉이 커졌습니다. 커졌죠. 여기 있는 거 웬만치는 다 잡아먹었네요. 꼬리를 달았지만 그럼 작은 음봉이 나오면 내가 한번 사볼까? 팝 양봉이죠.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 음봉 하나만 줘봐. 한번 사봅니다. 이게 이만큼 떨어지고 여기서 살까? 아니면 떨어지더라도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까를 고민합니다. 샀다면 고가 10%죠. 5% 종가에 팔았어도 5% 수익이고요. 이걸 그렇죠. 이렇게 그냥 가는 것 때문에 일단 사는 겁니다. 버텼다면 20% 먹었겠네요. 더 먹었겠네요. 일단 이 캔들만 본 겁니다. 이건 주봉이니까 일봉상에서 좀 이렇게 내려와 줬겠죠. 눌러주는 음봉일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음봉이었다가 양봉으로 바뀐 거고요. 이 주가 끝나기 전에 음봉일 때가 있었습니다. 상승할 땐 양봉이 크고요. 내려올 땐 음봉이 큽니다. 이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갑자기 양봉이 커지죠. 거래가 들어오고 이때 사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못 사도 여기서 양봉이 커지죠. 이때 음봉이 작죠. 이때 한번 1차 사보는 겁니다. 분할로 산다 생각하고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도 높은가요? 사는 겁니다. 양봉이 더 크잖아요. 음봉이 작고 사는 겁니다. 이걸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음봉이 큽니다. 아무거나 음봉이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가 음봉이 사면 다 수익 난다며. 이렇게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큰 음봉은 안 좋은 거죠. 고점에서 특히. 하지만 이것도 분할로 샀다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되니까요. 하지만 안 사는 게 낫겠죠. 내려올 때 음봉이 크죠. 그런 지지부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음봉이 크죠. 쫙쫙 떨어지죠. 그러다가 빵 하고 거래 들어오면서 양봉이 커졌습니다. 이때부터 음봉에 살살 모아가는 겁니다. 살살 모아가면 여기서 수익이 나죠. 여기서 안 샀어도 여기서 양봉이 크니까 여기서 사면 1차, 2차 주봉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못 먹었어도 수익이 나잖아요. 이런 식으로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상승하는 종목은 양봉이 크고 이거 당연한 소리입니다. 당연한 소리인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생각하는 캔들은 일정 기간의 매수와 매도의 흔적을 캔들로 표현한 게 차트라고 생각하고요. 이 캔들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알면 이 연봉 캔들을 보고 월봉을 예측하고 월봉 캔들로 주봉을 예측하고 주봉 캔들로 일봉 캔들로 분봉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면 추세와 파동이 보입니다. 캔들의 빨간색과 파란색만 알면 그게 위로 가는지 아래 가는지 방향성을 알 수 있고요. 힘의 크기, 캔들의 크기로 이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가 좋은지 나쁜지 음봉의 크기와 양봉의 크기로 알 수 있고요.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알 수 있습니다.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으면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 손절 모든 계획을 세운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식이 완전 초보여도 이 차트가 좋고 나쁨을 알 수 있고 매도 시점을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다양한 매매 조금 더 앞으로 더 배워야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이 개념이 이 차트를 보고 캔들을 보고 좋은 차트다, 나쁜 차트다, 우상향 중이다, 우하향 중이다, 상승 중이다, 하락 중이다, 횡보 중이다 그런 구분이 된다면 앞으로 저와 함께 할 매매가 전부 가능해집니다. 상승하는 추세에 양봉이 크고 음봉이 작으면
상승은 크고 음봉이 작다는 건 눌림이 될 수 있다. 하락하는 추세에 음봉이 크고 양봉이 작다는 건 하락 중에 반등일 수도 있다. 차트들을 많이 한번 돌려보시고요. 생각과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캔들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만 그 크기와 구별할 줄만 알면 일단 차트 매매에 있어서 반은 시작이 되신 겁니다. 이 캔들만 보고도 벌써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계좌를 만들고 차트 세팅도 하고 매매 원칙도 만들었고 내가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매도 계획, 손절 계획 모든 시나리오가 완벽히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딱 차트를 켰는데 이 캔들의 의미 이거를 지금 보고 익히는 순간부터 벌써 매매가 가능해지셨습니다. 이 캔들만 보고도 조금씩 조금의 매매가 가능해진다면 다음 영상에 조그만 매매 팁들로 첨가를 해서 이게 메인이고 나머지가 보조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캔들 매매가 주식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이 캔들 매매 하나로 벌써 매매 방법은 끝난 겁니다. 벌써 다 마스터 하신 거고요. 들을 많이 돌려보세요. 그 안에서 이 기본 베이스 안에서 다른 응용,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캔들이 메인입니다. 그러면 캔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